진짜 이 정부가 죄송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진심이라면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할 게 아니라 북한에 돈줄을 줘오는데,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북한 돈줄 줘오는데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미국 CIA에서 분석에서도 나온 것처럼 올해 10월달쯤 되면 북한이 숨통이 거의 숨이 넘어갈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 다 핵미사일에 다 썼으니까 지금 핵개발을 몰래 추진하려고 해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하려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제발 대북제재 좀 풀어달라고 만나는 겁니다. 돈줄 좀 조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미국을 속여서라도 뒷구멍으로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뒷구멍으로 따로 핵개발 하듯이 핵개발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비핵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정부가 그걸 포장을 해주고 있죠. 지금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그리고 미국과 앉아서 평화협정을,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우리가 각색을 해서 지금 미국을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한 대사, 미국 대사 대리로 있는 네퍼 대리 대사가 탈북자들, 전에 노동당 39호실에서 일하던 탈북자들, 경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지금 도대체 북한의 돈줄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네퍼 대사 대리가 이런 거 안 해도 미 국내에서 CIA가 이거 충분히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퍼 대사 대리가 이걸 하는 건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게도 보여주는 의미.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서 경제를 빼고 안보를 얘기한다, 비핵화를 얘기한다가 있게 아주 단견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너무 잘 됐다. 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만나가 옛날처럼 돈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풀어주거나 관광산업 계속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천만다행이다. 지금 속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왜 속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핵화? 말장난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다시피 북한의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하루 만에 서명이 되고 하루 만에 결심을 할 수 있지만 비핵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관련된 시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냉각탑, 원자로, 플루토늄, 우라늄, 고농축 원심 분리기, 지금 숨겨놓는 거, IAEA 보고 안 한 것, 특히 고농축 원심 분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유치원 남아공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옆자리에, 유치원 바로 옆에 원심 분리기 수백 대를 놔두고 비닐로 덮으니까 아무도 모르더라. 그냥 드럼통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언닉을 엄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미국이 얼마나 자료를 가지고 있고 IAEA가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설사 정확한 자료를 다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비밀리에 북한이 공개적으로 IAEA에 얘기하거나 국제사회 혹은 미국에게 얘기하는 이외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넣어둔 핵 관련 시설 물질을 설사 정보가 미국 정보가 다 찾아냈다 하더라도 IAEA가 들어가서 국제원자력협력기구가 들어가서 그걸 다 검증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기술적인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북한이 예스를 해야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동시 추진한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신경 쓰지 말고 종전선언에만 미국에게 밀어붙이라 하는 우리가 바닥을 마련해 주겠다. 분위기 마련해 주겠다. 이거 북쪽에 약속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경제 이슈를 안 올리겠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경제 이슈를 올리는 순간 미국이 한국이 나서서 유엔 제재 결의를 파기를 하고 금강산 개성공단 풀어지고 재가동하고 그러면 미북 정상회담도 미국이 안 한다 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경제 이슈가 올라오는 한 미국에서 한국 쪽에 압력을 또 이렇게 넣을 것이다. 대북 제재가 효과가 나고 있으니 끝까지 북쪽이 아무리 비핵화를 약속해도 경제 제재는 못 풀어준다 라고 얘기하라고 미국이 한국에 부탁할 수 있다고 북한은 김정은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슈는 아예 올리지도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무슨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단호한 결심이 있거나 무슨 확신이 있거나 조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걸 지금 받아주고 있는 셈이에요.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받아주고 미국에게 쇼를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리로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원하면 다른 방법 지금 하나도 없어요. 종전선언 무슨 비핵화 협의 다 필요 없어요. 핵을 더 이상 개발 못하도록 돈줄 쪼는 겁니다. 그게 유엔 제재 결의. 2006년 이후에 10번째의 유엔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결정이 된 거고 작년에 통과시킨 2개의 제재 결의안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자체 내에서 미국 정보 통령들이 분석한 게 올해 10월이면은 김정은 깨갱 소리가 나올 거다. 항복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절대로 비핵화 미북 회담 다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제재는 언제가 끝이냐.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보여줄 때까지는 제재는 안 풀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의 앞장서가 지금 풀어주라 하는 꼴이고 그거를 풀어주도록 만드는 다시 말하면 경제 제재는 가혹하게 더 하지 말고 좀 루스하게 하라고 분위기 만들어주는 게 남북정상회담입니다. 자, 그러면 왜 10월달쯤 되면 북한 돈줄이 끊기는가? 이게 노동당 38호, 39호씨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38호는 존재도 안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북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막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38호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동당 38호, 39호라고 붙이는 이유는 노동당사 3층에 있는 8호와 9호입니다. 김일성이 이걸 만들었어요. 70년대. 정치자금 만들려고. 대북 공작하려고. 참 대북이 아니라 공작금 만들려고. 그리고 핵개발도 그때는 생각했지만 감히 엄두도 못 낼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때 들어와서 이것을 그때는 2개 38, 39 2 개 다 운영을 한 거 아닙니다. 70년대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김정일 때 들어와서 이걸 38, 39로 나누었습니다. 둘 다 외화를 벌어오는 외화를 통과하는 그러니까 마약을 만들거나 무기를 팔거나 무슨 위패를 찍어내거나 가짜 양주를 만들거나 뭐 무역을 통하거나 미사일 팔거나 이래가지고 하여튼 외화를 벌어오는 데가 이 노동당 3층에 있는 자금 관리하는 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94년 7월에 죽고 김정일이가 집권하면서
이것을 38, 35호로 두 개를 갈랐습니다. 38은 김정일의 개인 자금 그리고 비자금, 김정일 개인 자산관리고 39호는 노동당에서 쓸 돈을 마련하는 게 39호였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또 통합을 했어요. 이렇게 가를 필요가 없다. 이 2008년에 통합한 것은 유엔 제재가 본격적으로 목을 조여오면서 38호씨를 유엔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통합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0년에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에 2013년에 이걸 다시 통합시킵니다. 통합시킨 이유는 김정일 때 2010년 이걸 분리한 이유는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하나는 당에서 다루고 참 내각에서 다루고 또 다른 하나는 인민무력부가 정말 안 내놓겠다 하니까 하나는 너희들이 관리하려 했는데 내각이 다 관리하라고 했는데 죽어도 인민무력부가 손을 여기 돈통에 손을 못 놓겠다. 그 전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인민무력부가 총괄을 했으니까 안 하겠다 하니까 일단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정일이. 그러나 완전하게 인민무력부에서 내각으로 완전히 넘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뒤 이 두 개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38호는 없고 39호만 남겨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39호 속에 김정은 개인 비자금을 관할하는 역할과 그리고 당에서 쓰는 자산을 둘 다를 통합시킨 겁니다. 이걸 통합시킨 이유는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당이나 군에 기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 생활도 해본 적도 없고 군에서 생활해본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 죽고 난 뒤에 20대 약관으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군대라는 게 엄청난 공산당에서 군대라는 것은 공산당의 하나의 기구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독재자를 지켜주는 게 공산당의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들이 김정은에게 지켜주는 수호 세력보다는 김정은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 인민무력부가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불편해진 겁니다. 그래서 통합시켜서 군이 손 못 대도록 하면서 당이 관할하도록 만들어서 통합을 2013년에 한 게 38호와 39호실이 합쳐진 겁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39호실은 북한 정권 유지와 김정은의 개인 정권 유지에 필요한 돈, 다시 말하면 핵 개발을 한다든지 외화벌이를 한다든지 정권 유지하려면 외화벌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 개인이 돈을 가지고 필요할 때 손목시계 요새는 형편이 안 되고 거기까지는 벤즈 장군으로 승진하면 주는 선물 벤즈 그리고 양주 이 선물할 돈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노동당이 굴러가도록 그리고 김정은의 정권체제가 굴러가도록 기름을 대주는 데가 바로 이 39호실이에요. 북한의 궁정경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북한은 두 가지 경제체제가 있습니다. 인민경제와 궁정경제. 39호실이 궁정경제입니다. 왕의 경제라는 뜻입니다. 이 궁정경제에서는 다루는 돈이 외화뿐입니다. 달러. 옛날에는 달러면 요새는 달러. 위안화가 가장 위력합니다. 인민경제에서는 북한 돈을 가지고 주로 거래를 합니다. 북한 원을 가지고. 근데 이게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의해가 지금 돈줄이 완전히 고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제가 동의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이거 그냥 추정을 하는데 무역에서 상납금, 해외 노동자 송금, 무기 마약 위패, 제외공간 충성자금 이거 전부 다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입니다. 그리고 위안화입니다. 그리고 유로입니다. 39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38호가 주로 관련하던 사업은 뭐냐? 국내에서 돈을 만드는 게, 대내에서 돈 만드는 거. 주로 세계 6개국에 포진되어 있는 북한 식당 40개를 통해서 벌어도는 돈인데, 이거는 쉽게 아직까지 끝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 주재하고 있는 국가,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불가리아나, 이게 뭐 자재는 거기서 갖다 대고 인력은 북한 사람을 쓰고 일종의 합병체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끝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자금은 소위 말하는 개인 비자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 줄도 지금 뭐 유엔 제재에 의해 가지고 식당 종업원들 돌려보내는 데가 많습니다. 식당도 문 닫고. 그리고 대내에서 만드는 게 개성공단, 금강산이에요. 우리 개성공단, 금강산 다 안 하고 문 닫고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거기에 최근에 중국까지 나서가지고 북한에게 주던 원유도 줄이고 중유도 줄이고 정유 제품도 줄이고 완전하게 끝내진 않았지만, 차단하진 않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하게는 안 했지만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4분의 1. 죽을 지경입니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 시도한 이유가 사실은 북한 돈을 종이 쪽으로 만들고, 그때 벌써 장마당이나 중국 무역을 통해서 이 북중 경계선을 넘어, 국경선을 넘어 왔다 갔다 밀수하고 돈 번 그 북한 주민들이 인민경제를 담당하는 은행에는 달러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뭐 집에 파묻어 놓고 있었으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찾아내려고, 뺏으려고 1달러에 뭐 10만원씩 주는 식으로 이렇게 뭐 비유를 해서 화폐 개혁을 했지만 결과가 실패였습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화폐 개혁 전까지만 해도 미국 1달러가 북한 돈으로 공식적으로는 2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통용되는 거는 심지어 15원 내지 30원이었는데, 화폐 개혁 후에는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거의 1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거래는, 암시장에서 거래는 1달러가 3,000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 주민 한 달 월급 가지고 계란 10개 살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더더구나 기름값 수개월 동안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중국의 기름 공급 크게 줄었습니다. 러시아도 옛날만큼 편하게 못 줍니다. 북한 자체 내에서 기름 뭐 유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개발되지 않고 있으니 기름 안 나는데 중국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원래 북한 무역의 91.5%가 대중무역인데 그것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북한 1년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7조 정도 됩니다. 북한 총 GNP가 한 50조 내지 60조로 추정하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한 6조입니다. 10분의 1을 중국으로부터, GNP의 10분의 1을 중국으로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인민경제도 아니고, 인민경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뭐 분전제도 이런 거 해가지고, 혹은 동네에 우리 새마을 운동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너희들끼리 뭐 기획해가 만들어 오면 너희들 3을 먹고 노동당에 7을 갖다 바치고, 아니면 장마당 채전밭 갈아가 뭐 자급자족 하라. 더 이상 기획경제, 배급경제 아니에요. 네 먹는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정은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할 수 있던 거는 거의 대부분 북중 무역을 통하거나 북중 밀무역을 통하거나 보따리 장사하는 통계 잡기도 어렵고 미국의 정보망에도 걸리기 어려운 보따리 장사를 통한 밀무역으로 벌어오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줄이 어쨌든 밀무역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보따리 북중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장사 밀무역뿐만 아니라 공해상에서 북한 배가 가서 혹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위장해서 간 실질적인 북한 배가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오는 물건이나 밀수품을 선적을 받아오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최근에 해상 차단 제재를 가했습니다. 40척의 북한 선박, 무역회사, 금융회사, 관련된 산하회사 다 제재 대상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버티던 국가들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유엔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만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눈치도 있고 너무 뻗대고 옛날처럼 내놓고 안 하겠다 못하니까 자기들이 북한에 수출하는 거 지원해주는 것만 좀 줄였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거는 이때까지 북한 핵이나 미사일 개발되어 왔던 건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제일 많이 준 게 한국이고요. 우리가 내가 찌른 형상을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 못하도 돈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항복하게 돼 있어요. 뭐 만나서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만나서 얘기할수록 간만 더 키워주고 북한이 원하는 것만 조건 없이 주고 스스로가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인질로 만드는 겁니다. 이 정부가 지금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다루고 그것만 주로 다루고 경제 문제를 다루지 말자라는 것은 립서비스를 위한 생색내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할 때가 아니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우리가 가장 선봉장으로 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를 가장 빨리 당길 수 있는 길입니다. 미국의 그게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대북제재 에 대해서는 완화하지 않는다. 가시적인 조치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선뜻 카드를 트럼프 만나겠다고 던졌는데 트럼프가 바로 받으니까 흥분하기도 하고 의심도 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바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답이 나올 게 그러면 옛날처럼 미국이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그래 너들이 핵 미사일 동결한다면 우리가 대북 제재 완화부터 생각하겠다. 전기도 대주고 중류도 주고 무역 금융 해제도 좀 해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말로 해서 되는 나라가 아니라 두들겨 패야 된다 하는 폼페이오를 갖다 놨어요. 지금 네퍼 미 대사 대리가 이런 조사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건 네퍼 대리 대사 자기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일전에 한국이 미국과 북한이 앉아가 얘기하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미국이 좀 양보를 해라 하는 얘기를 했다가 네퍼 대사가 바로 때려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 그게 네퍼 대사 혼자의 얘기 아니에요. 워싱턴의 얘기예요. 뜻을 몰라 겁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지금 북한의 핵화를 받아들이고 둘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한 대로 자기들을 핵국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조건에서 우리 보고 만나라는 거냐? 그게 양보하라는 거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와싱턴에서 오는 메시지 혹은 직접 안 오더라도 워싱턴의 마음을 읽고 네프 대사가 그걸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터뜨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탈북자들한테 북한 39호실, 노동당 39호실 자금 사정이 어떠냐고 묻는 거. 이 네프 대사가 안 해도 미 CIA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구태여 여기서 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에게 너들 지금 얼빠진 일 하고 있냐? 그런 쇼 하지 마라. 진짜로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은 남북 정상회담 너들이 필요해서 한다면 할 수 없다. 너들끼리 좋아서 하는 건 그만두지만 돈줄만 쪼으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여기 앉아서 탈북자들을 불러가 전에 북한 39호실에 일한 친구들을 불러가 현재 탈북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의견을 묻는 걸 이거 지금 밖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워싱턴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바람직하다라고 주한 대사에게 메시지를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메시지가 안 왔더라도 주한 대사가 남북한 미북관계, 한미관계를 너무 잘하니까 국익을 위한 충성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그 남북 정상회담보다 더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더 먼저 앞서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게 북한 돈줄을 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이 결의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한치도 오차 없이 더 적극적으로 선봉장이 돼서 협력하는 것이다. 비핵화란 얘기 끄집어도 내지 말고 종전이란 말, 종전선언이란 말도 끄집어도 내지 말고 이 정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래도 뭐 옳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눈 똑똑히 뜨고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허심탄회한 토론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겠습니다.